강력한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 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는, 음, 이걸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유란 제목으로 이제 골드만삭스가 자료를 냈더라고요. 강력한 성장. 당연히 이제 GDP 성장률이겠죠. 이 GDP 성장률이 컨센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게 그대로 나올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게 지금 코어 PC가 의미 있게 하락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기는 세 차례 인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는 이 두 개가 그렇게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모순인데 이게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뭐 이렇게 모순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이번 그 올해 4, 4분기에 2.5% 정도 전망치 플러스 2.5인데 이게 컨센 예상치는 1.4를 훨씬 상회하지만 잠재 DGP 성장 전망치가 2.1이기 때문에 이걸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그 GDP 성장을 높이는 그 경제 공급 측면에서의 잠재력이 빠르게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게 이민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노동력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동력이 올라오면서 GDP를 올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요 증가, 또 수요도 증가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네. 벌어서 이제 또 이제 소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수급 균형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지금. 한쪽이 이제 불균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공급도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나는 이제 이렇게 되게 좋은 그런 모습으로 간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아, 인플레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서 필립스 곡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그 노동시장이 약간 뭐 다시 긴축되더라도 올해 예상되는 주요 디플레이션 요인들의 영향, 공식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가 훨씬 낮은 뭐 이런 그 선행 지표를 계속 따라잡히는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유는 이렇게 그냥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 이상의 엄청 강한 소위 말하는 뭐 노랜딩이죠. 랜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침체나 이런 얕은 침체도 없이 그냥 쭉 가는 올해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뭐 길게도 아니고 올해에만은 그 쉽게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다 좋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최근에 잘 맞추고 있는 탐리 같은 경우는 세 번의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데 당연히 어, 앞서 경제 성장이 워낙 세니까, 그죠? 뭐, 지표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번에 대해서는 이제 안 바라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연준의 어떤 나오는 내용들이 미국 경제를 지지하는 쪽으로, 음, 어떤 커멘트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지난 2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이게 지금 주식 시장을 떠받치고 있고, 주식에 좋은 일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 시장에는 좋다는 내용이 뭐 대다수를 좀 이루고 있어요. 뒤에 다이먼 같은 경우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서 아니면 왜 이야기할 이렇게 거예요. 자꾸 겁을 주죠? 뭐, 그 이자가 8%니 뭐, 이런 말 그러니까요. 하고, 왜 이렇게 뭘 뷰를 하시려고 그러나? 뷰를 바꾸질 않아요. 네. 아니, 매번 이렇게 하는 말 자체가 경고를 넘어서 거의 공포에 가까운 말을 네. 뭐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갖고, 저는, 음, 어떤 모델을 돌려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모델을 돌려봤군요. 혹시 뭐 이렇게, 하여간 모르죠. 뭘 많이 보시나? 이상한 거를. 하여간, 뭐, 그래 보입니다, 하여간. 네. 다음은 유가입니다. 유가가 오늘은 뭐 좀 빠지지만 지금 보시는 이 골드만삭스에서 나오는 자료,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음, 올해에만 혹시 최대 이제 20%또 올라갈 수 어, 있다. 첫 번째는 여기 지금 보시는 여기는 뭐 한 5%죠, 그죠? 첫 번째 유럽과 그러니까 유럽이나 어떤 서방의 몇몇 그 주요 국가들의 아, 이 고- 국가하고 오펙 플러스하고의 어떤 긴장감, 당연히 유럽에서의 긴장감이죠. 그런 상황에서 감산을 더 연장하는 경우. 음, 감산을 연장할 때 한 5%.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이 그 미국 공급이 이제 그 잠깐 미스하는 경우죠. 그럴 때도 이제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이 소위 말하는 그 업, 미드, 뭐 다운 이쪽의 인프라가 손상될 때, 음, 당연히 유럽에는 그 라인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유럽의 어떤 생산부터 그 유통까지 어떤 그 망 자체가 무너질 때 또 이제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은 오늘 뭐 그 이란 그 이스라엘 뭐 이쪽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란이 어떤 석유 공급을 중단하거나 뭐 미국 정부하고의 어떤 그 문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걸릴 수 있는 부분. 마지막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쪽에 어떤 그 공세로 통한 어떤 원유 흐름이 중단되면 이제 플러스 20%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어, 이게 첫 달에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올라가면 근데 만약 이게 길어지면 유가 더블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 부분이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공세겠죠. 이게 막힐 경우. 그래서 이런 뭐 시나리오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다음은 야데니에서 나온 건데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걸로. 근데 지금 뭐 24년은 보시면은 처음에 높았다가 추정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250. 250이면 지금 현재 수준이 거의 뭐 적당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30배가 안 되는 이상 20배면은 5천이고, 그죠? 네. 네. 약간 뭐 5,500, 5,600은 좀 과한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25년이 지금 보시면은 276입니다. 그다음에 26년이 지금 보시는 302입니다. 302. 음, 그래서 뭐 실적 베이스는 올라간다고 좀 뭐 계속 보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PR을 멀티플을 올리려고 안 해도 지수는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내년, 내후년까지 좋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 좋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러니까 돈을 잘 못 버는 멀티플에 의존하는 그 고성장 기업들, 뭐 러셀에 있는 기업들 이런 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에, 금리도 안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면 삼리가 말한 그 러셀이 50% 올라가는 건 좀 힘들어지는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그렇죠. 여전히 그냥 돈 잘 버는 기업 쪽으로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현재 그 골드만삭스의 불베어 마켓 인디케이터는 69%인데요. 이 69%는 아직 그 시장이 고점이나 여기 보시는 그 베어 마켓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한 70이 넘어가서 70 그 중반까지 해서 그 보통 시장이 약간씩 꺾였어요. 이 인디케이터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그 정도는 아니 그 상승이 강한 쪽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조금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죠, 이 지표가. 그래서 이 지표를 구성하는 거에는 일드 커브의 부분, 이게 지금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치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힐럽 그 PER도 지금 94%가 높은 수준이고요. 실업률도 89%로 아직 높진 않고, 그다음에 코어 인플레이션은 64. 그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 ISM 이런 건 낮은 상황이고, 또 옛날 과거에 이제 침체를 가리키는 이런 지표들이 조금 높기 때문에 높고 요 밑에 이 부분이 낮아가지고 아직은 69%니까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그다음 변동성과 관련해서 회사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그림 보시면은 변동성이 계속 한동안 올라왔다가 줄어서 한동안 이어졌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약간 꺾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어, 지난주에만 여기 23%가 올랐어요. 변동성 픽스가 23% 올라서 23년 9월 이때 이후로 가장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11월 이후에 주간 픽스 종가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우지수가 뭐 아침 방송이 됐지만 최악 24년 들어갔고 최악의 한 주였죠. 4월 시작하자마자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출발했는데 이번 주에 또 뭐 앞서 지표 발표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CPI, PPI 뭐 나오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올 때 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변동성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요 그림은 이것도 야데니 자료인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거냐? 지난주에 그 지금 옐런이 가서 뭐 너무 싸게 공급해갖고 그런다 하고 하지만 중국이 싸게 공급하니까 그래도 이 CPI가 내려올 수 있었다는 그래프거든요. 음, 그러니까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미국 상품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해서 그 미국 내에서는 당연히 일부 이제 효과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역효과가 난다 뭐 이런 뜻이겠지만 어쨌든 상품을 이게 디플레이션을 수출해줘 해준 거죠. 너무 싸게 이렇게 넘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디까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플레가 높다, 뭐 안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내리지도 못하는 거. 제이먼 다이먼은 어쨌든 AI에 대해서는 뭐 좋게 이야기합니다. 뭐 증기기관, 스팀 엔진의 비율. 왜 또 그 스티머 뭐그 당시 산업혁명의 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은행 업무에 있어서도 가장 큰 이슈가 AI고 활용 사례도 지금 마케팅이나 사기 방지, 뭐 위험 관리 여러 개 사용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좋게 보지만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번 그 주주 연례 사안에서도 뭐 상당히 안 좋게 지금 보고 있죠. 앞서 뭐 이야기했던 근데 뭐 금리의 그 혹은 2%에서 8% 너무 바운드리가 큰 게 아니에요.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최대 8%까지도 뭐 이야기하면서 그 8%그 이상의 금리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 이걸 또 강조하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될 때 JP 모건은 그걸 헤쳐나갈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자화자찬을 뭐 하고 뭐 끝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고 마지막은 최근 그 지정학적 위기가 좀 높아지면서 국방 쪽에 좀 관심을 가지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방 ETF 두 개가 있죠. 일단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이 지정학적 위기는 이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그래서 어떤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그 어느 정도 긴장감이 지속되는지 또 하나는 신기술, 즉 그 AI와 사이버와 이제 무인 시스템 이쪽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적용돼서 전쟁 형태가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전투기 날려서 안 싸우지 않습니까? 드론 날려서 싸우고 있지. 그래서 이런 그 변화로 인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이 늘어날 거라는 부분. 어, 음, 현재 그 방위와 관련해서 2023년 그 시장이 2조 달러인데 2030년까지 3.2조 달러까지 늘어날 거고 요건 뭐 그 연평균으로 그렇게 높은 성장률은 아니에요. 6.5에서 7이니까 꾸준히 뭐 이렇게 증가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큰 거 이제 인베스코 에어로스페이스 요건 좀 큰 쪽이고 그죠? 작은 쪽은 바네크가 여기에 스몰캡인데 이쪽도 나온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쪽도 이제 왜냐하면 대형보다는 상당히 작은 드론이나 뭐 이렇게 첨단 그 다른 기술로 이제 싸움 형태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면 좋 마지막은 그 예. 소비자 기업 최근에 그 코스트코, 룰루레몬, 나이키, 울타, 뭐 맥도날드, 뭐 다른 레스토랑 뭐 이런 쪽이 지금 안 좋은데 골드만삭스에서 이거에 대한 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그 경영진 발언들이 약세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즉,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소비자의 임금은 정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체적으로 생활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쓸 돈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외식업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 변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제 웬만한 레스토랑들은 다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데 어려워지고 또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이나 뭐 소위 말하는 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계속 좋지만 중산층부터 해서 그 이하로 그 대상으로 하는 업종, 소비자 기업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